네, 현재 시간 2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요. 강보합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시장 또 무엇이 중요한지 두 분의 내몬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엽 이사, 김미수 대표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살펴볼 실시간 특징주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후성입니다. 전해질 생산 중단에 타격받은 후성입니다. 후성의 울산 공장의 전해질 생산이 중단됐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그냥 잘 모르기로는 2차 전지,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2차 전지 소재가 정말 중요하다. 이게 뭐 금과 같은 소재다라고 하는데 왜 이 찰나에 전해질이 생산이 중단됐을까? 의아하신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전해질과 전해액의 차이를 아셔야 되겠죠. 전해질을 가지고 전해액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아, 그래요? 네, 소금물이 있고 네. 소금이 있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겠죠? 네. 네, 전해질은 소금, 전해액은 소금물. 네, 일타강사입니다. 네. 네. 좀 올려주세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나왔을 때 이런 전해질을 생산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전해액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한때 저희가 LFP 배터리에 가장 많이 또 예전보다 전해액이 더 많이 들어간다라는 쪽에서 수혜를 받는다고 봤는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전해질이 많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수혜가 아니고 거기다가 전해액이 늘어나면서 들어가는 첨가제가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다라고 보게 되면 이해가 쏙 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전해질에 대한 그런 뭐 경쟁력이라던가 가격 경쟁력 그런 게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후성이 재고가 좀 많이 남아서 생산을 중단하게 된 건가요? 네, 뭐 그 영향인 거죠. 재고가 많다 보니까 이제 말은 이제 뭐 정기 보수 목적이라고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재고 증가 때문에 원가 부담 해소 차원인 목적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생산 중단한 전해질이 이제 육보라 인산 리튬인데 네. 이게 작년에 매출을 보니까 1,000억 원 가까이 한 922억 원의 매출을 올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은 비중은 아니고 참 이렇게 주요 전해질인데 생산을 중단한다 보니까 오늘같이 좀 하락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중국은 참 이쪽에 뭐 워낙 공격 투자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뭐 가격 하락도 크고 좀 부담되네요. 너무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단순 후성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전해질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도 디스카운트를 감안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첨보가 오늘 또 많이 거론되기도 했어요. 네, 첨보가 이제 대표적인 전해질 업체인데 이제 종류도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전해질 중에 하나가 이제 피전해질인데 피전해질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전해질보다 좀 더 뭐 수명이나 충전 시간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이 피전해질이 조금 전에 생산 중단하겠다는 그 전해질 육보라 인산 리튬의 이제 가격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첨보도 조금 뭐 투심이 좀 약화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결국에는 이제 육보라 인산 리튬이 리튬인 거죠.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하락함에도 좀 불구하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공격 투자를 굉장히 과감하게 또 뭐 광산에 또 지분도 투자하면서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윤 추구보다는 또 이제 미국과의 그런 흐름에서 봤을 때 뭐 경제 패권 다툼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탄산리튬 같은 경우는 뭐 1년 대비했을 때 한 60% 넘게 네. 하락했고 또 뭐 리튬 같은 경우는 뭐 최고점, 그러니까 지금 생산 중단하는 육보라 인산 리튬 같은 경우에는 뭐 최고점 대비 무려 75% 하락했을 정도로 이쪽이 좀 가격 하락이 좀 커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도 지금 첨보를 보유하고 계신데요. 김미수 대표님, 오늘 네. 후성과 첨보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고 물론 후성의 급락이 더 크지만 이런 전해질 관련된 종목의 경우에는 빠르게 탈출하는 게 좋을지 반대로 전해액은 지금 뭐 첨가물이 많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전해액은 나쁘지 않다고 했으니까 네. 괜히 오늘 시장에서 전해액 관련주들을 막 공포에 팔려고 했던 분들의 경우에는 안 파는 게 좋은 건지 투자 의견 전반적으로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도 핵심적이고 경쟁력 있는 쪽만 돈이 계속 된다. 부각받을 것 같고요. 네. 그동안 동반적으로 다 올랐던 거는 일단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좀 탈락하고 물에 빠지면서 휩쓸려가고 하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판단의 기준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 전해액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전고체 배터리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해질이 이제 고체로 바뀌면서 나오는 변화까지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이 부분은 변화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장기적으로는 그만큼 좀 고려할 부분들이 많고, 오늘 나온 뉴스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2027년부터 전고체 배터리 양산한다, 이런 쪽까지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이쪽은 성장에 대해서는 조금 막힌 느낌이 나죠. 그런 부분들이라는 건 앞으로 또 분리막도 마찬가지예요. 분리막도 지금까지는 어떤 소재 쪽이 앞으로 이제 플라스틱 쪽으로 강화된 쪽이 분리막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또한 기술이 발달되는 거죠. 그런 쪽에서 지금 당장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를 좀 비중을 조절하시는 쪽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마 후성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냉매가스를 비롯해서 특수가스 쪽에서 반도체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커버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나 싶긴 하지만 지금 이 상황 쪽에서는 좀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반등하게 되면 비중 정리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전기차는 그냥 충전 인프라, 네, 이쪽이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맞아요. 이번 주도 계속 여기를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후성의 경우에는 지금 그래도 뭐 반도체 부분에서도 어떻게 사업을 좀 만들어내면서 이 리스크를 감수시키려고 하고 있긴 한데, 하지만 그래도 반등 시에 매도를 조금씩 하면서 비중을 줄여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훈민이 아빠님이요. 사업 아이템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역으로 감산을 통한 재고 조정을 한다 하면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그럼 최근에 반도체가 감산 이야기 나오고 나서 주가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역으로 생각했을 때는 긍정적인 뉴스일 수도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후성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케이스입니까? 반도체랑은? 그래서 저도 대표님이랑 이제 같은 생각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그 부분은 네. 좀 뭐 보유했건 안 했건 간에 좀 이렇게 뭐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기간을 좀 감안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중국 쪽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네. 가격에 우리가 가격 결정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산을 통해서 한국 업체들이 뭐 끌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설비 투자를 엄청 많이 했던 중국이 밖으로 뛰쳐나오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나오는 현상이 이어진다라고 네. 하게 되면 웬만한 기술들 중국 쪽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공유할 수 있을 만한 소재 쪽이나 그런 변화다, 이거는 투자에 배제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반도체 그 감산 이슈와 좀 비슷하게 연관지어서 긍정적인 뉴스로 봐도 됩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지금 이 시장의 가격을 주도하는, 좌지우지하는 건 중국이기 때문에 조금 케이스가 다르다. 그래서 조심하자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시죠. 폴란드에서 무기 보러 온다? 방산주가 오늘장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영 방위산업체 회장의 방한 소식 때문인데 어디 들린답니까? 네, 뭐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는데 뭐 다 아실 텐데. 이럴 때 그렇잖아요. 네네. 내가 갖고 있는 그 기업을 제발 방문해 주길 좀 바라잖아요. 그렇죠. 네. 기도까지 할 필요 없는데. 네, 뭐 현대 로템이랑 뭐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을 이제 방문할 예정인데요. 뭐 추가 수출 계약이나 이제 막바지 조율 작업 등 때문에 오는 것 같은데, 좀 약간 색다른 거는 그 회장이 현대차 남양연구소를 또 방문한다는 그런 또 한 줄이 있어서 그 현대차가 연구소가 3개 있거든요. 화성에 하나 있고 마북, 의왕 이렇게 3개가 있는데, 남양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뭐 신차 개발, 뭐 성능 테스트 등을 수행하고, 뭐 마북 같은 경우에는 수소 관련 친환경차, 의왕 같은 경우에는 미래차 관련돼서 이제 중심 있게 연구를 하는 곳인데, 남양연구소면은 그러면 신차 개발이나 성능 테스트인데, 그래서 이게 방문하면 뭐가 나올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특별한 뉴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좀 시간이 지나면 뭐 관련돼서 좀 뉴스를 좀 찾아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가져봤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제9회 방산업체 CEO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국방부 장관이 올해 200억 불 뭐 수출 달성하겠다고 뭐 노력하겠다 뭐 그런 코멘트도 있었고, 오늘 오전에 이런 일정이 있었고요. 또 곧 20일에는 K방산 수출 사령탑 출범 소식이 이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이제 방산 수출 기획팀 신설하겠다라고 이제 방안 추진했었는데, 올해 초 4월달 이제 4개월 만에 드디어 이제 방산 수출을 위한 그런 사령탑이 생긴다 보니까 4월달에 또 회장 방문 이런 일정으로 인해서
좀 많이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방산주가 원래는 그 우리 남북 간의 관계로 인해서 어떤 테마성 움직임이 강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뀐 게 러우 전쟁 발발 이후에 국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방산주가 완전 탈바꿈을 했고요. 그리고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의 주가 흐름을 보니까 다 간 건 아니더라고요. 약간 그 안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신고가 같지만 LIG 넥스원은 떨어지고 LIG 넥스원도 작년에 증권가에서 되게 탑픽으로 많이 나왔던 리포트가 있었는데 데려오시죠. 안 됩니까? 안 나는데 네. 그렇게 좀 약간 희비가 엇갈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각자 도생의 길에 가게 된 겁니까? 일단 가장 먼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일 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이 한국항공우주,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쪽은 좀 축 처진 이런 상황 쪽에서 뭐가 좋았다는 것보다 약간 느낌이 항공우주 쪽에 좀 더 강하지 않나요? 거기를 더 보셔야 되겠죠. 방산보다는 우주항공. 방산이어도 문의가 그쪽으로 더 간 종목들이 더 강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수출 관련된 모멘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수출의 QE 확대가 나와도 QE 확대가 나왔을 때 모두 다 해피하다 이만큼 가서 수출하게 되면 돈 이만큼 벌겠지라고 하는 것보다 원래 방산총은 마진이 되게 낮은 섹터들입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수출 쪽은 좀 다르겠지라고 해서 나올 수 있는 수출의 수익성들이 조금 더 확보됐다고나 해야 될까요? 그런 쪽의 업체들이 좀 더 많이 움직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화 같은 경우도 약간 좀 기업의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종행 합병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서 성과를 더 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더 점수를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상외로 방산주 ETF는 좀 수익이 좋았다던데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방산주를 좀 많이 샀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청자 의견을 볼 때마다 참 죄송스러운데 하루까치님이 방산주도 마지막 장이네 뉴스에 팔아라.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들 싫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만큼 오늘 시장에서 이 폴란드 이야기도 더해지면 방산주들이 오르니까 이게 정말 뉴스에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제외하고 본다면은 정고점을 뚫어내진 못한 기업들이 많으니까 따라 들어가야 되는 대세가 될런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대장은 이제 하나로 에어로스페이스가 맞는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오늘 방문하는 기업들도 좀 흐름이 좋은데 좀 관심은 계속 필요한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또 최근에 한 4개월, 6개월 정도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게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분명 그런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구나. 많은 분들이 아실 거여서 그런 전략은 또 이번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우주 경제 쪽 그쪽으로 해서 계속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 이제 정부에서도 작년에는 이제 원년, 그러니까 우주 경제 원년은 작년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스페이스 태동의 원년이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올해 이제 우주항공청 개청하려는 그런 정부에서도 이제 목표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LIG 넥스원이 좀 수익성 하락 때문에 좀 주춤하는 것을 봤을 때는 실적과 수주 꾸준한 기업으로의 관심은 계속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ETF도 보면은 관련된 ETF의 그 하나그룹주 세 종목이 비중이 한 40% 가까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ETF가 좀 하나그룹주에 좀 비중이 쏠림 현상이 좀 크다 이런 것도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 하여튼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섹터도 계속 관심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민수 대표님도 홀딩이십니까? 저는 방산보다는 우주항공에 결친 방산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 비중을 둔 회사들이 더 잘 갈 것이다. 약간 위성 그런 거예요? 빙고. 네, 그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위성하는데 눈을 위로 치켜. 위에 있으니까요. 네, 눈부세요. 눈부시세요. 조심하세요. 네. 네. 그런 쪽에서 특히 이제 위성 인터넷도 마찬가지겠지만 그와 함께 나올 수 있는 우주항공의 변화들을 아마 또 나올 수 있는 회사들 아마 대표적으로는 인텔렌테크나 캔코라 에어로스페이스 정도는 많이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조금 작은 종목인데 파이버 프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파이버 프로. 처음 네, 에코프로 아니고 파이버 프로. 프로가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축구. 이건 이상한데. 예. 거기서 나오는 쪽이 이제 이 회사가 하는 게 광 계측기 관련돼서 섬유를 확대해서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변화인데 네. 주목하고 있는 게 자이로스코프라고 하는 특히 그러니까 위성에서 들어가는 수평 맞추는 이런 변화들 그리고 또 자이로 콤파스는 또 해양 쪽에 많이 쓰거든요. 이런 쪽에서 앞으로의 성장을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있다는 쪽에서 좀 작지만 강한 회사 이런 건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이버 프로 작지만 강한 회사. 우리가 그동안에 뭐 세트레가이, 인텔리안테크,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많이 이야기해 드렸는데 이 파이버 프로는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방산주에 대해서도 두 분의 의견은 좀 긍정적이었고 김민수 대표는 조금 더 그 위성, 우주 항공과 관련된 사업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 쪽으로 눈여겨보자 정리해 주셨어요. 마지막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다시 경기 민감주가 들썩입니다. 철강의 시간이 올까요? 최근 철강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뭐 중국에서의 그 인프라 투자 2,340조 원 가까운 투자였나요? 네, 그거랑 미국의 관세 부담 문제 해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호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맞고요. 그리고 내일 중요한 게 중국의 1분기 GDP가 내일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예상은 한 4%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중국의 이제 GDP가 올해 한 5% 중반에서 5% 후반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내일 GDP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좀 많은 투자자들의 좀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프라라고 하면 계속해서 중국으로에 계속 집중돼서 관련된 좀 소식들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요 한 2, 3일 사이에 중국 70개 도시 중에 64곳의 신규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는 그런 뉴스도 있어서 그러면 이제 철강과 인프라 또 부동산 가격 굉장히 밀접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긍정적인 소식도 있고 또 살짝 조선주에는 좀 부담될 수 있겠지만 최근에 또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강판이 톤당 5만 원 상승했고 또 냉형 도금제가 톤당 3만 원 인상을 하면서 철강주들의 굉장히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내일 또 1분기 GDP 중국에서 발표가 되는데 이게 또 잘 나오면은 또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더 커지면서 또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수요가 뭐 잘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근데 여기 보면 철강 업종 지수가 막 오를 때 세부적으로 보다면 포스코 그룹주가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포스코 홀딩스가 뭐 2차 전지부터 배터리, 철강까지 뭐 다 하고 있는 네,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위험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포스코 그룹주의 파죽지세 그 상승의 배경은 뭘까? 요즘 뭐 에코프로 아니면 포스코다 홀딩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네, 이게 철강주가 간다기보다는 네. 2차 전지의 밸류 체인을 갖고 있는 수직 계열이라는 업체가 또 부각받다 보니까 가는 현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맞아요. 근데 포스코 홀딩스니까 포스코 비슷한 거 뭐 없어 그러면서 또 처음엔 엠텍이었죠. 포스코 네. 엠텍이 부각받다가 이제 거기서 막 확산되는 현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인터내셔널도 가고. 네, 이게 참 특이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회사들이 일단 기존에 포스코가 갖고 있었던 어떤 영역과 비슷하게 쌌습니다. 뭐 PBR 뭐 0.5배는 거의 다 그랬고요. 이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는 포스코를 바라보는 모멘텀들이 확산되는 거긴 맞는데, 솔직히 진짜 이 포스코홀딩스와 함께 2차 전지 영역 쪽으로 들어가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는 경우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까지도 같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조금 이제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특히 지금 당장 철강주 쪽으로 영향을 못 미치는 배경이 중국의 상하이 철강 선물은 하락합니다. 오히려 또 어떤 경기와 관련된 쪽을 바라본다. 구리 가격 살짝 올라왔지만 아직 위에 저항대가 많습니다. 네. 이런 쪽에서 철강주를 보는 게 아니라 2차 전지 쪽에 관련된 밸류체인 쪽을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수직 계열화된 업체 쪽에서 마지막 남은 쪽은 또 하나가 더 있죠. LG화학. 이쪽이 그나마 다음 변화가 나오지 않나라는 쪽에서 양극재 밸류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또 몰리기 시작하게 되면 다음엔 LG화학이 좀 움직이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에코프로도 수직 계열화로 주목받으면서 올랐었고 그다음에 포스코도 그랬고 코스모 화학의 경우에도 마지막으로 또 불꽃쇼를 했었는데 아직 안 간 수직 계열화가 갖춰진 기업이 있다면 LG화학일 것이다. 너무나 통쾌했어요.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좀 관심 좀 가져주. 네, 오늘 포스코 오르는 거 보면서 다음은 또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LG화학이 눈에 띄고 저희 시청자분 중에서도 최근에 포스코가 오른 게 그럼 철강 때문입니까? 뭐 리튬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데 2차 전지 폐배터리 때문에 포스코홀딩스가 많이 올랐던 배경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철강을 본다면 진짜 찐 철강주를 보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렇게 포스코처럼 곁다리로 여러 가지 하는 그런 철강주를 골라보는 게 좋을까요?
둘 다 좋은 것 같긴 한데 다 좋아요. 네, 포스코 그룹주는 뭐 상승할 만한 지금 배경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중국과 관련돼서 좀 종목을 좀 찾다 보면은 뭐 인프라 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인프라 쪽으로는 뭐 효성중공업이나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이랑 최근에 이슈가 많은 2030년까지 연평균 한 30% 이상 매년 성장할 것으로 보는 ESS와도 지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철강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은 티플렉스, 본강 가공 시장 MS 국내 1위인데 2년 전에 포스코 스테인리스 협력 가공 센터로 선정이 됐었고요. 최근 한 4, 5년만 보더라도 매출 영업이익 순위 매년 우상향하고 있고 그래서 뭐 실적과 관련돼서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티플렉스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 저는 LS 일렉트릭이 요즘 눈에 띄었거든요. LS 그룹주 역시도 유럽의 전기차 시장 진출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많이 움직였잖아요. 오늘 LS가 신고가 하기도 했는데 LS 일렉트릭 관심 가져보자라고 했고 김민수 대표님의 철강 금속주 내 탑픽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일단 철강 본연의 쪽을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봐야 될 회사가 NI 스틸 같고요. 네. 네, 이 회사는 리스 강제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 철강 회사들이 그냥 받아다가 포스코에서 받아다가 가공해가지고 납품하는 현상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필요한 쪽에 리스를 해주게 되면 현금 흐름이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가기 시작하겠죠. 그런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광양 쪽에 설비 투자하기 시작해서 나오는 변화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레벨업 다운 실적은 꾸준히 보여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 밖에 2차 전지 쪽과 연결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 들어서 또 알루미늄 박업체들 다 가다 보니까 철강도 금속이다. 비금속 쪽으로 연결시키면서 움직이는 뭐 사마 알루미늄 저만큼 갖게 되면 오, 맞아요. 예, 상대적으로 DI 동일이 덜 가지 않았나라는 쪽에서 DI 동일 한번 제 관심주예요. 사시진 안 왔습니다. 더 갑니다. 예, 그러면 더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네. 한번 신고가 안착하는 모습들을 기대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사마알미늄의 연일 급등을 보면서 조일 알미늄과 DI 동일을 관심주에 넣었었거든요. 아, DI 동일을 꼽아주셨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전에 김민수 대표님이 네. TCC 스틸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이야기를 많이 여러 번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종목의 주가도 거의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 스틸이라는 철강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2차 전지랑 엮여서 가는 겁니까? 2차 전지랑 엮이는 거고요. 예, 물론 이제 철강 쪽에 주석 도금이라든가 니켈 도금 강판 쪽에 강점 있던 회사로 출발했다가 네. 이 회사가 이제 원통형 케이스 쪽에 거의 독점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회사가 가장 먼저 이 캐파를 가지고 나한테 맡기게 되면 라인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회사다 보니까 거의 이제 지금 앞으로 원통형 배터리의 중심은 케이스 쪽은 이 회사가 다 자리 잡겠죠. 그런 쪽에 프리미엄이 더 붙어지는 과정인데 그 전부터 많이 쌌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화되는 과정인데 지금도 완전히 비싸다고 보긴 힘듭니다. 그러니까 적정 가치 쪽으로 들어왔다고 보게 되면 앞으로 이제 증설한 만큼 거기서 나오는 실적들이 반영되는 거 이것 따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이렇게 올라왔는데 뭐 잘 없습니다. 네, 다 팔고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CC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나서 한번 여쭤봐야겠다고 호시탄탐 노리고 있었는데 오늘 이 종목까지 리뷰 도와드렸고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